272쪽이라고 했지. 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 앞에 것까지 하고 하나 남겨놓은 거 아까 조금 전에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판별식에 가장 간단한 거니까 먼저 이건 마무리 합시다. 94번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리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은 0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잠깐만 여기 나오는 2차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k 더하기 3은 0 얘네들이 모두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첫 번째 식의 판별식 가져오죠. 짝수공식 쓰시면 돼요. 반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돼. 2차 부등식이죠. 0보다 작으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 사이값을 갖는다. 그죠?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 놈도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죠. 4배의 k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k값은 6과 마이너스 2 사이가 나와요. 근데 모두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 뜻은 얘도 허근 그리고 얘도 허근. 그 뜻은 x는 요 놈 사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결국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되겠죠? 요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판별식으로 바로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273쪽부터 그죠? 거기 보면 273쪽에 1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리고 그쪽 뒤쪽에 뭐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그냥 근의 분리의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일단 칠판을 보시면 돼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의 이론. 2차 방정식의 이론이란 뜻이야. 이론이 뭔데? 2차 방정식의 내용이 뭐 있냐 이거죠. 우리 뭐 했어? 2차 방정식에서 뭐 인수분해 했죠. 그 다음에 또 판별식, 그죠? 판별식도 2차 방정식 이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하려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인데 그 근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생각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부호에 따른 분류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까지 가질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2개의 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부호가 뭐냐 이거예요. 부호라는 것은 양수음수 2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면 전부 다 모두 양수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의 두 실근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음의 두 실근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라고 할 수 있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 그럼 이렇게 양의 두 실근, 음의 두 실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양의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라는 얘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실수해서 두 수 A, B가 모두 양수라는 뜻은요. 합과 곱이 모두 양수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왜 합을 이야기해? 2차 방정식의 합과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판별식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등호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두 군의 합이 양수, 두 군의 곱도 양수.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둘 다 양의 두 실근을 간다 이거야. 이 내용을 외우지 못하면 안 돼.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무조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학년 때 가서 중간중간에 툭툭 나와. 수학 하를 공부할 때도 툭툭 나옵니다.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 정말 중요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이건 다른 내용과 달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음의 두 실근이니까 역시 실근 조건 먼저 쓰시고 둘 다 양수일 때 합과 곱이 양수였다면 둘 다 음수라면 더하면 음수겠죠. 곱은 양수. 그렇지? 요 세 가지의 공통범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때 공통범위의 뜻은 알고 계시잖아요.
얘도 허근, 얘도 허근. 얘 허근을 가질 조건 구했고 요놈이 허근 가질 조건이 됐어. 둘 다 모두란 얘기니까 공통 범위. 수직선 그리세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미지수가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미지수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부호가 다르니까 곱은 음수가 되겠죠. 합은 몰라요. 왜? 이렇게 두 실근을 가질 때하고,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두 실근을 할 때 합의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두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과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어떤 게 크다 작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곱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판별식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판별식이 뭐니?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ac가 뭐냐면 두 근의 곱이 얼마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c잖아. 그지?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얘네들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면 곱은 음수겠죠.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 또 곱했네? 무조건 양수 나오겠지. 자명하죠. 무조건 실근을 갖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호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조건을 통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풀고 또 그 다음 갈게. 95번 문제네요. 95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은 0이라고 돼 있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다를 필요까지는 없겠죠. 판별식 가져오겠습니다. 짝수 공식이요. 반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2k 플러스 6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 가지 조건 가져오시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에요. 얼마니? 부호만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이것도 역시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는 k 값이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세 개를 따로따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정답 뭐 나온다?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도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를 풀어봤으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조금 이따 푸세요. 뒤쪽 얘기 계속 할 테니까. 이 문제가 양의 두 실근이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써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부호에 따른 분류를 했단 말이야. 부호에 따른 분류가 뭐냐면 수직선에서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한마디로 얘는 0보다 큰 두 실근이란 뜻이고 얘는 0보다 작은 두 실근. 얘는 0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하나씩 그런 의미도 되죠. 근데 이게 꼭 0이어야 하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3보다 큰 쪽에서 두 실근 가자.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그래서 275쪽에 보시면 근의 분류하고 딱 이름을 붙였네. 두 번째는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범위에 따른. 그래서 범위에 따른 분류가 뭐냐면 이런 범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있는 이 세 가지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거, 작은 거, 그 좌우에 하나씩 갖는 경우처럼 그 0 대신 P라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P보다 큰 두 실근, P보다 작은 두 실근, P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 하나씩. 그럼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P보다 큰 두 실근이라면 P라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 참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 P보다 작은 쪽에서. 그럼 얘는 뭘까? P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식에 따라 지금 얘는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경계가 두 개인 거 또 좀 이따 저기다 그릴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마다 그래프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 쓴 것처럼 하나하나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보다는 P보다 큰 쪽에서 두 근을 가지라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우리가 그림을 보고 조건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있는 세 가지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것이 당연히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실근 조건을 쓸 건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살짝 표현이 바뀝니다. 자, 뭐냐면 지금 얘는 양이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두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죠? 자, 먼저 요거 얘기 먼저 할게. 두 군의 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A가 양수란 전자에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A분의 C가 양수란 뜻이지. 그 뜻은 C 값이 양수란 얘기야. 즉 Y절편이 양수란 얘기야. 맞죠? 그렇잖아. 그럼 Y절편이라 하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거든요. 그래서 요 놈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대변할 수 있어. F0가 0보다 크다의 의미가 되기도 해. 왜냐면 보세요. F0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도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 또 갈라지네.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0일 때 경계일 때 함수.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경계값인 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올려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실근을 가져야 되고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를 가져오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된다면 큰 쪽에서 뿐만 아니라 0보다 작은 쪽에서도 그 두 군의 간 조건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 오른쪽으로 가져와야 되지. 얘는 왼쪽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움직이는 거 뭐냐면 축이에요. 대칭축. 대칭축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죠. 맞지? 꼭지점의 x좌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갖다 고치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 고칩니다. 본 적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근데요 이걸 잘 줄여보세요. 두 군의 합과 부호가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두 군의 합을 가져오는 거지. 얘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한 거야. 이제 이걸 그대로 가서 일반화 시키는 거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죠? P일 때 함수값을 0보다 크게 줘. 그죠? 그래서 FP가 0보다 크다 해주는데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은 여기도 둘 다 만족시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대칭축이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한다. 얘는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만든 거야. 알겠죠? 세 가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 P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근을 갖는 경우 저기처럼 자명합니다. 무조건 판별식은 나오게 되어 있고요. P일 때 함수값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P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근을 가질 때 FP가 0보다 작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이리로 와서 거기 문제를 보고 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거 보고 아니면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277쪽 보세요.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는 0.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두 실근. 1보다 큰 두 실근을 갖도록 미지수의 범위를 정하래. 그럼 당연히 먼저 판별식 가져와야겠죠? 짝수공식 가져올게요. 반제곱 마이너스 a, c 하니까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식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 1보다 큰 두 실근이면 1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두 번째 뭘 써야 되니?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잖아. 대답해야지. 저라고 했어요. 오케이. 1일 때 함수값 F1이 0보다 크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F1 얼마?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요.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오른쪽으로 밀어놔야 되니까 그 축을. 그죠? 그래프를. 그래서 축의 방정식 x 이퀄 마이너스 a죠. 대칭축. 그죠? 이것이 얼마? 1보다 큰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기는 a는 마이너스로 다 작다가 되겠지?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공통 범위가 문제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 276쪽 맨 아래 보시면 표가 4개가 있죠. 그쵸? 표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 중에 앞에 있는 3개에 대해서 지금 범위에 따른 분류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근데 네 번째는 좀 다르죠.
네 번째 뭐가 달라? 경계가 두 개지. 그치? 경계가 두 개니까 P 값과 Q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 P, Q 사이에서 두 개를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냐. 거기는 게 바로 이 얘기야. 그러면 하나의 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판별식이 있고 여기 판별식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쟤는 판별식을 직접 써서 자명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여기는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에서 각각 두 개를 다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X축이랑 만나야 되지. 그런 의미에서 판별식인데 경계를 기준으로 근을 나눠 갖게 된다면 무조건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계를 기준으로 각각의 근을 나눠 갖는 그런 경우에는 판별식은 쓸 필요 없다.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경계 안에 두 개의 근이 있으니까 판별식을 무조건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르단 말이 있으면 당연히 등호를 빠뜨려야겠지. 그지? 그 다음 함수값 조건 똑같습니다. 경계가 두 개니까 FP도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다. 조건 가져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역시 축의 방정식까지 이렇게 써주면 완료가 되는 거야.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식을 만족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넘기셔서 마지막 97번 문제 보도록 하죠. 97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의 x,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라고 해서 두 근 사이에 3이 있으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사이에 3을 중심으로 있다 이런 얘기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했던 바로 들으면 3보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가져야겠지. 그럼 이때는 딱 한 가지만 쓰면 된다고 했어. 3일 때 함수값이 음수인 것만 증명을 해주면 돼. 그럼 양쪽으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래서 F3의 값을 구합니다. 9-3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 2차 분식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근의 분리가 완료가 되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고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미 했겠지만 그래서 요 근의 분리는 여기서 하죠. 2차 방정식에서 하고 지금 부등식에 나왔죠. 그다음에 함수할 때 또 합니다. 그래프 2참수 그래프를 또 합니다. 3참수 할 때도 또 같이 언급이 또 됩니다.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수학 1을 우린 수학 1을 또 공부하겠지, 그치? 그때 또 나와요. 이걸 가져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 좀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요거 정리는 거기 다 돼 있으니까 책에다 지금 표시 좀 하시고 예제 문제를 한번 잠깐 풀 시간 드릴게요. 확인하고.